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하고 또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1 플러스 1이면 2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해지면 또 3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는 것 중에서는 그게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1 더하기 1을 했는데 결과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합쳐져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면서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망쳐버리는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1 플러스 1이 돼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면 3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파동이라고 있죠.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고 굉장히 파동으로 된 게 많아요. 그 두 가지 파동이 겹칠 경우에, 잘 겹치면 그 파동이 배나 증가가 돼요. 근데 어떻게 잘못 겹치면 다 줄어들어요. 보강 간섭이 이렇게 서로 배나 증가하는 거고 상쇄 간섭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똑같은 합쳐지는 에너지가 서로를 깎아먹을 수도 있고 서로를 증가시켜 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 그러냐. 또 뭔가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거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야 이거 어때? 라고 보여줄 때 그때 그 디자이너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인디아 모드라고 하는 패션 회사에 MD로 있었는데, 여자 디자이너들이 보통 디자이너죠. 남자 옷을 디자인하니까 주로 남자 MD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딱 옷을 이렇게 딱 걸치면서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남자 MD들은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건데,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일단 좋다고 먼저 얘기하죠. 좋긴 좋은데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여자 뒤에 안색이 싹 가요. 알겠습니다. 팍 돌아가 버려요, 이제. 그게 보통 디자이너들의 어떤 습성이거든요. 자기가 막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것에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어떤 나쁘게 평가받으면 굉장히 그거 막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이해 갈 거예요. 내가 마음을 쏟은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특히 내가 확신해서 한 만큼, 야, 이번에 이런 아이디어 냈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 와, 대단히 나오겠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 했는데 촌스럽다 이래버리면 그냥 막 기분이 확 잡혀버려요. 그러면서 지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이런 마음들이 흘러나오는데, 누구나 내가 마음 쏟아가지고 막 한 거, 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모든 사람 마음에는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 신장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신장입니까? 신장 없었으면 계속 투석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신장 기증 받는 사람 만나서 신장 이식하면 정말 기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것을 절대 용납 못해요. 근데 그나마 내가 혈액형도 맞고 나한테 맞는 신장을 이식했는데, 내 몸은 다른 이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것을 의학 용어로 거부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이 장기를 공격해가지고 장기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이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 그것을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기 이식을 하고 그 장기가 계속 내 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세계에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되던데요. 우리는 어떤 내 생각, 내 판단, 특히 내가 정성을 많이 쏟았고 열정적으로 했던 작품, 내 계획, 이런 게 딱 강하게 서면 설수록 다른 의견은 딱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구상해가지고 이거 어때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거기만 살짝 기우뚱한다든지 이거 좀 너무 칙칙한데?
딱 그러면 우리 마음에 바로 탁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이 탁 닫혀요. 지가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냐 막 그런 말이 들어요. 나하고 다른 의견을 누군가 얘기하면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잠깐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특히 이제 윗사람이 얘기하면 막 속으로 떨지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른 해가지고 이건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다가 그냥 해봐요. 상당한 부분은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받아들여보는 게 좋은 거구나. 일단은 받아들여보고 한번 또 비교하고 그래서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많이 넓히게 됐어요. 여증하면 그래 받아들여보자. 다 약이 되더라.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아닌 사람이 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웬만한 사람 내가 다 받아들였는데 너는 진짜 아니야. 이제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예의상 한번 받아들여서 해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괜찮은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닌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을 수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의견을 주는 모든 이야기는 나에게 영향이 되는구나. 내 디자인에 도움이 되려는 것이구나. 그걸 제 마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대신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어떤 작품 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인디아 모드 있을 때 MD로서 전체 판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잘 나가네. 이런 게 안 나가네. 그래서 보통 잘 나가는 것들은 수량을 많이 진행하고 어떤 것은 세상에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 싶은데 작지만 또 팔려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참 다양하구나. 취향이란 게 진짜 다양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옷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옷만 보면 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옷을 판매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들이 어떤 옷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대중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옷을 좋아하고 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은 작지만 이런 옷도 좋아하고 내가 하는 디자인을 보는 모든 사람은 내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다수도 있고 아주 개성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내 디자인의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해 안 가는 엉뚱한 의견을 주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의견도 내가 하는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내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없어지질 않아요. 내 근본 본성이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일단 거부해요. 그런데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그 성향이 가진 그 공격성, 그 면역, 그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새로 이식을 시킨 그 장기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나와 다른 어떤 의견, 나와 다른 생각들이 나에게 영양분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마음과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다 깨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면역 억제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 의견, 나하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장기를 딱 달았단 말입니다. 내 원래 있던 장기는 기능이 없는데 새롭게 그 기능이 좋은 장기를 내가 이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장기의 기능을 내가 혜택을 누릴 수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마음에 거부하는 현상, 그거를 잠깐 내려놓게만 되면 그거 하나로 그런 큰 에너지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할 때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참조하고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안을 처음에 갖게 되죠. 그 안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죠. 그걸 뭡니까? 그걸 시안이라고 하죠. 시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안. 자, 시안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근데 시안 단계에서는요, 시안으로 그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그런 디자인 해보면 작업을 할 때는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그래요. 뭔가 팍 몰두해 있는 동안에는 지금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판단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음날 아침에 쳐다보면 좀 보여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졸다가 싹 잠이 깨서 눈을 뜨고 싹 쳐다보면 그때 굉장히 또 딱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 아니면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아까 했던 작업을 또 딱 쳐다보면 딱 보여요.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내가 열심히 만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거 어때요? 묻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묻는 거는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거부 현상인 거예요.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디자인에 몰입이 돼 있으면 반드시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약간 반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후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누가 뒤로 계속 가. 괜찮아? 계속 더 가다. 자, 멈춰. 천천히. 이렇게 내가 후진을 할 때 뒤에서 봐주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내가 후진할 때 내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미 디자인에 내가 작업자로서 몰입이 돼 있다면 딱 그 순간부터 나는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나는 반전 소경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눈을 잃었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묻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잘 물어요. 누구한테든지. 이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하면요. 대부분 내가 누구한테 이거 어때? 하면 그 사람은 기분 좋아해요. 나한테 묻는구나. 내 의견을 물어보는구나. 굉장히 마음을 열어요. 이거 어때? 한번 얘기해줘. 네가 볼 때 어때? 하는 그게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물으면 좋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좀 그런데 그러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다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 명에 짝짝 물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의견들, 특히 또 디자인이라는 게요, 디자이너나 전공한 사람들, 감각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의견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 너무 솔직해요 그냥.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볼 줄 아는 사람의 의견도 필요하고 완전 깡통 그냥 디자인이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의견도 아주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 되면 우리는 진짜 디자인하는 데서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종합해가 들으면 내가 지금 작업하면서 뭔가 몰두해서 잃어버린 그 균형 감각,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것을 싹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어요. 나한테 묻는구나.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얻으면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요. 항상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부 반응만 살짝 넘어가면 진짜 우리는 더 쉽게 더 잘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뭔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딱 하는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절대 아니다. 좋은 결과물을 빨리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해볼게 하면서 그 사람 의견대로 착 해보면 내가 만든 A 안과 전혀 다른 방향의 B 안이 딱 두 개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C 안까지 생기면 좋아요. 전혀 다른.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구상하고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요, 선택.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어떤 뛰어난 감각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물건 고를 때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펜시 전문점이나 아니면 옷가게나 가가지고 쫙 둘러보면서 가격도 생각하고 편의성도 생각하고 스타일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몇 가지 추려지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최종으로 딱 살 때는 아주 미묘한 그런 감각으로 딱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작중에서 선택하는 그때 그 감각 아주 뛰어난 감각이에요. 그 미묘한 복합적인 걸 고려해가 딱 선택하는 거.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똑같이 시안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자, 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에서도. 펼쳐서 책상 위에 펼쳐 놓든지 모니터에 펼쳐 놓든지 펼쳐 놓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여러분의 감각을 딱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하면 그 순간에 이 느낌이 괜찮은데 그때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굉장히 현명하고 객관적이고 뛰어난 판단이 나와요. 그때는. 펼쳐놓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지금까지 작업해온 기억, 의도, 나름 의견 다 무시하고 그냥 다시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쳐다보면서 뭐가 낫냐.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념, 경험, 나름 의미, 예?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한 거야. 그것도 필요 없어요.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왠지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도하던 그 방향과도 맞고 또 보는 사람 마음에도 산뜻하네. 느낌 좋네. 그런 느낌이 그런 여러 가지 시안을 통해서 그 느낌을 딱 캐치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중에서 이 느낌 좋다. 자, 그럼 그 단계에서 대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 느낌 참 괜찮아. 그런데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이 만든 시안들을 다시 딱 쳐다보면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의 향기가 있어요. 과일도 맛이 다 다르고 음식도 다 맛이 다르듯이 그것만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괜찮은데 라고 그 느낌을 받았으면 그 느낌을 살려나가면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시안에서는 이 느낌은 참 좋긴 한데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 같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지저분해 보여. 그러면 좋은 느낌이 있으면
그 좋은 느낌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면 그 좋은 느낌이 빛이 나요. 좋은 느낌이 향기가 더 크게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게 이 정도는 됐다 싶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갈고 다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다듬어 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조금 키울까 조금 줄일까 색깔 약간 바꾸고 막 하다 보면 이게 흔히 말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 예. 마치 조각도 처음에는 큰 스케치를 가지고 탁탁 깎아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깎아 나가고 나중에는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광을 내는 것처럼 디자인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큰 단계, 시안을 만드는 단계, 그리고 쫙 펼쳐놓고 펼쳐놓은 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는 단계.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걸쳐야 돼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막 뭐 아이디어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할 때 있어서 나하고 다른 의견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다. 왜? 시안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시안은요 A, B, C 시안이 있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종류의 A, B, C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A 이쪽이 딱 좋아. B와 C 이쪽은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딱 방향이 좁아지잖아요. 아,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럼 A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럼 방향이 팍 좁아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진전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고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은 아이디어라도 그런 시안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 현명하고 좋은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수없이 거쳐봤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영 아닌 아이디어라도 좋아. 그렇게도 해봐. 이렇게 해보자. 대신에 디자인에는 생산성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끝을 내야 될 걸 한 달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디자인 나오면 뭐합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완성 단계에서 집중해서 막 갈고 따듬는 작업을 하는데 시안 단계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디자인 초짜는 주로 그걸 잘 못해요. 예. 지금은 대충 해서 방향만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초짜는 그걸 못하고 막 시작부터 막 갈고 따듬으면 어쩌는 줄 압니까? 옆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말도 못해줘 그러면. 하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말도 못해. 지혜로운 디자인은요 주위 사람이 나한테 쉽게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라도 거칠게 디자인해요. 대충 빤듯하게 안 하고 좀,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의견을 주기 좋도록 저거 대충 그냥 해놓은 거구나, 방향만 잡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뭔 얘기해도 되겠네 싶을 만큼.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적대시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절대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 줄 수 없도록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냥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디자인의 처음 시작은 시안을 만드는 거고 다양한 시안을 만드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들어갔다 탁탁 치고 빠져야 돼요. 조금 탁탁 해봤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 됐어. 자, 다른 방향 보자. 몇 가지 하면서 이제 방향만 잡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 느낌 괜찮은 것 같아. 자, 디자인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구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딱 만들어내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잘 거의 없어요. 예. 옛날에 천재들도 그렇지만 않았을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막연하게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막 구상이가 팍 튀어나온, 몰라 모차르트 정도 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베토벤도 안 그렇고 다른 브람스도 안 그래요. 예. 시작 단계에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디자인을 능수가 해본 사람은요 초기 단계에서 너무 무모한 에너지를 안 씁니다. 얼른 탁탁탁 치고 빠져야 돼. 이 정도 하고 더 이상 이거에 지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어. 왜? 현재 이 안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펼쳐서 보고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게 뭐겠어요? 그 시야는 결정을 하기 좋은 순간까지 정도로 딱 멈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그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가 시안입니다. 어디까지가 시안. 그리고 시안들을 펼쳐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에서 펼쳐놓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펼쳐놓는 거예요. 쫙 펼쳐놓고 보면 나와 또 같이 있는 우리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한 작업, 그게 시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A안, B안, C안 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나서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자, 어때?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방향으로 좀 더 나가는 거죠. 또 의견을 모으고 하면서 점차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안을 만들고 범위를 좁히고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 예를 들어 포스터라면은 이 포스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는 계속 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성이 됐을 때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성공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영어로 move죠? move가 뭡니까? 이동이죠? 여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감동이고요. 그게 디자인의 성공인 거예요. 그 대상을 보기 전의 마음과 보고 나서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렇죠. 그걸 본 사람의 마음이 이 단체에 대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괜찮겠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 들어가야 돼요. 실컷 했는데 원하는 마음의 목적을 못 이룬다면 그건 사실 이제 헛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디자인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십 년 디자인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얻은 지혜 중에 하나는 처음에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것이 최종적으로까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대 자체를 안 해요. 다만 그것은 시안의 하나다. 펼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한 재료다. 이 두 단계. 그것만 뚜렷이 구분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구상해 나갈 때 굉장히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안에 불과해. 그래서 얼마든지 버려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거기에 대한 미련이, 집착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거부 반응은 끝까지 생깁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뭔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 의견을 막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 이게 거부 반응이구나. 우리가 거부 반응을 그대로 놔두면 그 귀한 이 시간 신장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거부 반응을 그대로 놔두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죽여버려요. 그것만 억제해버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속의 거부 반응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거부 반응이구나. 요거 좀 내려놓아보자. 그래서 내가 집착을 갖고 있던 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던 거, 내 생각, 내 작품. 그래, 이건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 딱 그거 한번 내려놔 보면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면역을 막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낮춰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잠깐 그 순간 낮춰버리면요. 그거 조금만 훈련되면은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